지금까지는 RNN에서 생기는 문제를 수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LSTM은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NN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RNN 같은 경우에는 오차 역전파를 위해서 기울기를 구할 때 그 나오는 식인 이 부분입니다. 오차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즉 1에서 t로 갈 때 t 값이 크면 클수록, 과거로 거슬러 가면 갈수록 요 값들이 계속해서 곱해지는 구조인데, 이 값이 만약에 1보다 작다고 하면은 0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1보다 작게 되는 경우는 가중치가 1보다 작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활성화 함수가 그 미분을 했을 때 이 값이 1보다 작은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작은 값이 1보다 작은 값이 계속해서 곱해지면은 0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LSTM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았는가? CEC라고 하는데요. 이 해결책으로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문제가 일으켜지는 거고, 만약에 1보다 작다면은 이 곱해지는 값은 0으로 가겠지만은, 만약에 이 값이 곱해지는 값이 반복해서 곱해지는 값이 1보다 크면 이거는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곱해지는 이 부분은 1보다 커서도 안 되고 1보다 작아서도 안 됩니다. 즉, 요 값은 1이 되어야지 하는 것입니다. 요렇게 이제 그 기본 아이디어를 잡고 출발한 것이 이제 LSTM의 정의식으로 이제 유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두 식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활성화 함수입니다. 활성화 함수의 미분 값이 1이 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가중치 값이 1이 되도록 하겠다. 그러면은 1 곱하기 1이 되어서 요 값이 1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t 값이 아무리 많더라도, 아무리 많은 숫자를 곱하더라도 1을 곱하면은 1이 나오기 때문에 이 그레디언트는 감소하거나 폭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에 원래라고 한다면은 여기 t-1과 t 사이가 이렇게 활성화 함수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분값이, 활성화 함수의 미분값이 1이기 때문에, 즉 요 값은 x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을 적분하면 x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함수 f라고 하는 이 함수가 x라고 하는 것은 요게 그냥 f가 없이 요것이 수학적으로 그냥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양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중치를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1 곱하기 ct-1이 되는 것이고, 요거를 다시 한번 표현하면은 ct와 ct-1이 그냥 이런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 정보가 현재로 그냥 그대로 이전이 될 때 지금 이 시점의 정보 같이 더해서 누적해서 쌓아 올리면 된다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컨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컨셉은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수학적인 그 기교를 이제 넣은 것이죠. 여기에 그 포겟 게이트, 망각 게이트와 여기 인풋 게이트, 그리고 요거를 이제 현재 값이라고 하면, 후보 값이라고 하면은 요렇게 나오는 이 기호는 그냥 숫자를 곱하라는 말입니다. 그대로 숫자를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양을 이전 값의 양을 이제 ft 값을 통해서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값을 이 it의 값을 통해서 양을 조절을 해서 더하는 이런 이제 전체 구조를 이제 결과적으로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ct와 ct-1의 관계는 이런 것들은 상수이기 때문에 다 없다고 치면, 미분하면은 그냥 자기 자신이 이제 되는 것이기 때문에 t-1과 t의 관계가 그대로 그냥 이어지는
그런 이제 수학적인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화시켜서 그림으로 본다면은 만약에 여기 계산해야 되는 오차가 있다면은 오차가 있어서 요거를 이제 뒤로 그러니까 앞으로 보내는 거죠. 시퀀스 앞으로 보내는 경우에 결국에는 1.0 자기 자신이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은 오차가 앞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계속 자기 값을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RNN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제 보면은 이 값이 처음에 컸었던 이 오차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갈수록 이게 1보다 작은 값이 계속해서 곱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최앞단으로 가면은 요 오차가 거의 없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RNN은 이 앞단으로 가면은 학습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LSTM 같은 경우에는 이 오차가 앞으로 가더라도 계속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서도 학습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LSTM의 정의식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은 이런 모양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나왔지만은 t-1, ct-1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 정보입니다. 여기서 t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퀀스, LSTM에서 특정 시퀀스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퀀스가 3이라고 한다면은 3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2 이전 정보입니다. 여기서 C2라고 한다는 것은 C1과 C2가 누적된 정보입니다. 그래서 과거 정보와 그 다음에 여기 이 후보라고 하는 CT라고 하는 것은 현재 들어오는 시퀀스 3에서의 입력값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 오차가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활성화 함수가 X 모양이 나오면서 그냥 과거 정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정보를 100%다 사용하지 않고 이 FT라고 하는 이 스위치를 통해서 게이트를 통해서 과거 정보를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정보는 IT라고 하는 게이트를 통해서 현재 정보의 양을 컨트롤하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글자로 이제 살펴본다면은 CT라고 하는 거는 현재 셀의 정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T-1이라고 한다는 거는 이 앞 정보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FT라고 하는 것은 망각 게이트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IT라고 하는 거는 인풋 게이트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CT에 물결이 있는 이 녀석은 그 후보라고 합니다. 후보 스테이트, 후보 셀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캔디데이트 셀 스테이트. 이것은 현재 값입니다. 그리고 요 녀석은 이제 상수를 그대로 곱해서 필터 역할을 하게 만드는 그런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면은 이제 요것은 과거의 정보, 과거에 누적된 정보를 얼마만큼 이제 현재에 담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FT의 값이 크다면은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한다면은 요 과거에서 넘어온 이 정보를 현재도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망각 게이트의 값이 0.05 작은 값이라고 한다면은 현재에 넘어온 과거에 누적된 정보를 이렇게 버리겠다는 말입니다. 과거 정보를 버리고 0.05라고 한다면은 0.05만큼만 정보를 현재에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현재 정보를 이제 다시 그림으로 본다면은
개념 자체는 동일합니다. 개념은 이것은 이제 현재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시퀀스. 현재 시퀀스에 들어오는 값을 요 물컵 안에 물이라고 비유를 한다면은 요것은 이제 0.95라고 한다면은 현재 정보 중에서도 요거를 0.9만 이제 담겠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이게 0.05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현재 정보를 거의 대부분 버리고 일부만 가지고 오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말은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를 얼마만큼의 비율로 최종적으로 섞느냐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여기에 보시는 이쪽이 CT-1이라고 한다면 CT-1의 양은 이 F를 통해서 조절을 하는 것이고, 이 CT 현재 시퀀스에 들어온 현재 입력은 요 IT라고 하는 요 값을 통해서 양을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FT와 IT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과거와 현재, 누적된 정보와 현재 시퀀스에 들어온 현재 정보를 적절한 비율로 섞어서 정보가 이제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LSTM은 이렇게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를 이 FT와 IT를 통해서 그 시퀀스에 맞춰서 동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RNN에 비해서 조금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LSTM의 실제 구현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입력과 타겟 같은 경우에는 RNN이 학습에 실패했었던 그 경우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이라고 하는 그 숫자의 그 입력이 이제 있고요. 타겟은 이 각 시퀀스의 첫 번째 숫자와 이제 그 동일한 결과를 이제 출력하도록 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LSTM 이제 자체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한다면은 LSTM의 가장 큰 구조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셀이라고 불리는 이 CT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장기 기억을 저장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장기 기억에서 일부를 퍼 올려서 단기 기억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CT와 HT 이 두 개의 그 메모리가 LSTM의 가장 그 핵심인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로직들은 결국에는 CT와 HT를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간 과정에 있는 그런 그 변수 내지는 값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앞부분 입력부터 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1, 2, 3으로 들어오는 이 숫자의 배열을 1이라고 하는 숫자 하나만 놓고 보면 1을 벡터화 시켜서 표현을 풍부하게 늘리는 작업을 이제 우선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이 들어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화면 크기 때문에 5차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력되는 숫자는 1은 이쪽에 위치하게 되고 2는 이쪽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되고 3은 이쪽에 위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1, 2, 3이라고 하는 값은 정규화시켜서 0과 1 사이의 값으로 정규화시켜서 1은 이제 0.3이고 2는 0.6이고 3은 이제 1로 바꾸어서 요렇게 이제 변환이 되어 가지고 입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변환을 비선형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신경망이 행렬로서 이 부분에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그 식상에서는 LSTM의 식상에서는 XT로 표현되는 현재 값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값이 각 시퀀스에 해당하는 현재 값이 인풋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들어온 현재 값과 그 이전에 있었던 이전 값 HT-1 이전의 단기 기억을 요렇게 컨캐트 그냥 붙여버려서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를
동시에 이제 갖게 되는 최종적인 그 입력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이제 CT를 구해야 되는 것인데, 장기 기억을 구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이제 그 수학적으로 유도했었던 그 기울기가 소실되지 않기 위해서, 정보를 잃지 않기 위해서 CT는 CT-1과 그냥 그 y = x 관계의 선형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이제 망각 게이트와 현재 값을 적정하게 조절을 하는 그 인풋 게이트가 추가된 그런 모형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스위치에 해당하는 이제 망각 게이트라든지 인풋 게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후보 게이트라든지 출력 게이트 값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결국 스위치로서의 결과값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 나오는 이 행렬들이, 수학적으로 보이는 행렬들이 신경망을 구성하게 되어 가지고 각각 이제 동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적절한 이제 스위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행렬들의 값을 이제 정하는 것이 이제 학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이 게이트의 값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관계식들을 통해서 장기 기억은 이제 처음부터 시퀀스 첫 번째부터 1부터 이제 0까지 마지막까지 간다면은 1과 0이 정보로서 계속해서 누적되어 있는 이 정보를 이제 CT를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일부를 추출을 해서 현재 단기 기억을 이제 뽑아낸 다음에 요 최종적으로 단기 기억을 이제 신경망에 통과를 시켜서 결국에는 최종적인 예측값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학습 전이기 때문에 예측값은 전부 다 이제 0으로서 값을 이제 출력을 하지 않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보고 이제 학습을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학습을 하면은 이제 오차 역전파를 통해서 이제 오차를 줄여가는 이제 과정이 나오는 것이고, 요거를 이제 조금 빨리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습을 이제 마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오차가 기준치보다 이제 작게 되고, 이제 에폭수가 거의 한 1650번 정도를 이제 통해서 이제 수렴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이제 적당한 이제 그 가중치 값들이 이제 정해졌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추론이죠. 예측을 이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퀀스별로 이제 실행이 되는데, 이 부분도 조금 빨리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퀀스가 진행이 되고, 이제 제일 마지막 이제 시퀀스에 오면은 이제 결과값을 이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결과값을 출력을 해서 이 부분을 이제 확대해서 보면,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뽑아낸 이제 마지막 시퀀스에서의 단기 기억 정보가 되는 것이고, 요거를 이제 신경망에 통과를 시키면 결과적으로 이제 0.98, 1.94, 2.97로 반올림하면은 1, 2, 3에 해당해서 오차는 이제 0.018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타겟과 이제 거의 일치하는 이제 정확한 값을 출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RNN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학습이 되지 않아서 예측도 되지 않았는데, LSTM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습도 되고 예측도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이제 결과적으로는 보게 됩니다. 어, 이 앞에는 이제 그 LSTM이 이제 성공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 LSTM 그 내부적으로 그 CT라고 하는 이 정보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가를 검증 차원에서 확인을 해 보려고 한다면은 그 경우에는 수학적인 기법들이 좀 몇 가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PCA라고 하는 그 기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LSTM 내부의 그 CT 정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CA라고 하는 거는 그 굉장히 이제 다차원일 때, 지금 앞에서 본 그 LSTM 모델 같은 경우에는 CT가 5차원이었습니다. 그 5차원 같은 경우에는 5차원을 직접 그 시각화시켜서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차원을 줄여서 간략하게 보는 그런 이제 수학적인 기법이 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이제 그 기본 컨셉을 이제 먼저 본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X, Y가 있는 2차원 정보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차원 정보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원하는 것은 이것을 1차원 손으로 이제 이 분포를 그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제일 처음에는 이제 평균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평균 지점을 이제 잡고 이것을 원점으로 변환시킵니다. 그럼 좌표 이동을 시킨 다음에 중심을 이제 잡아 놓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가상의 축을 정해야 되는데, 이 가상의 축은 어떤 축이냐면은 그 축 기준으로 했을 때 분산이 가장 큰 축을 이제 잡아내는 것입니다. 분산이 크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축으로 이제 투영시켜서 봤을 때 이 점들이 가장 넓게 퍼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장 넓게 퍼진 축을 잡아야지 얘가 이제 어떤 값이 변화될 때 그 변화되는 모습이 이제 크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변화의 추이를 살펴볼 때 값들이 크게 나타나니까는 뭐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또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지 판단하는 게 더 쉬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축이라고 불리는 이제 PC1이라고 하는 축을 계산을 통해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PC2라고 하는 가상의 축을 수직이 되게 잡은 다음에 이 축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이제 새롭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원래의 데이터는 2차원이지만은 이렇게 이런 기법을 통해서 1차원으로 차원을 축소해서 요 데이터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2차원 대비해서 1차원의 정보는 간략하니까 직관적으로 얘네들이 지금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는 게 쉬워지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한 차원 더 확장을 해서 3차원 정보가 이렇게 공간상에 위치한다고 할 때 얘는 2차원으로 이제 차원을 축소해서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평균을 구하고 중심축을 잡은 다음에 PC1이라고 하는 주축을 이제 분산을 이제 계산을 해서 축을 잡은 다음에 그 축을 중심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2차원이니까 이제 평면이 되는 것이죠. 2차원 평면으로 투영을 시키면은 3차원의 입체적인 그런 이제 복잡한 정보가 2차원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 정보들이 훨씬 더 직관적으로 눈에 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싶어 하는 LSTM 같은 경우에는 5차원인데, 지금 3차원과 마찬가지로 5차원 정보를 이렇게 2차원으로 투영을 시켜서 정보를 이제 볼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5차원으로 보이는 추상적인 그런 정보들이 2차원으로 축소되어서 보이기 때문에 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는 LSTM의 그
내부 모습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 분석을 실행을 하면은 이제 각 게이트별로 이 시퀀스가 진행이 이제 됨에 따라서 이제 학습이죠. 학습이 진행되면서 이제 게이트 값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망각 게이트를 이제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각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0.76이라고 하는 값이 쭉 가면서 0.79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요 말은 학습이 진행되면서 과거의 정보들이 예를 들면 79% 정도 유지가 되면서 끝까지 쭉 흘러가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인풋 게이트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인풋은 이제 현재 정보를 얼마를 넣느냐라고 하는 그 내용인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그 게이트 안에 정보 자체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열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은 그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PCA를 통해서 CT 정보가 정말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지를 2차원 축을 통해서 2차원 평면을 통해서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그러니까 0번째 배치니까 첫 번째 배치입니다. 그러면은 1이 있는 이 시퀀스를 말을 하는 것이고, 이 그래프의 의미는 여기가 T0가 있는 것이죠. T0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학습이 진행되면서 이 셀 정보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되면서 흘러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상세 값을 이제 본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이제 셀 데이터 자체의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이 이제 0에서 9까지 스텝이 진행되면서 셀 값 자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다는 말은 계속해서 정보들이 이제 쌓여가고 있다는 그런 이제 말인 것이고, 요게 이제 망각 게이트의 값인 것이고, 망각 게이트는 78% 정도로 계속해서 과거 정보를 이제 유지하면서 흘러가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배치를 이제 바꿔가면서 이제 조회를 해보면은 첫 번째 배치면은 이제 2가 들어있는 이 값입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CT 정보가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면서 변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케이스하고 대조가 되게 조금 더 그 입력값에 변화를 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포인트가 되는 1값 1, 2, 3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중간에 넣었을 때, 그러면은 이제 이 그래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그 입력 세팅 값을 바꿔서 LSTM 내부에서 각종 그 정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앞의 경우에는 이제 그 기준이 되는 숫자 1, 2, 3이 여기 제일 첫 번째 이제 나왔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서를 0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0, 1, 2, 3, 4 네 번째 시퀀스 순서로는 이제 다섯 번째에 1, 2, 3이 이제 들어왔고, 타겟은 마찬가지로 1, 2, 3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델이 1, 2, 3이 이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값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냐면은 이 다섯 번째 T4에서
그 인풋 게이트가 이제 크게 열리고, 그러니까 이 정보를 많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순서에서 이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고, 그 대신 이제 많이 받아들이는 대신 이 앞에 정보는 약간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 네 번째까지는 정보가 쌓이다가 다섯 번째 오면서 이제 앞에 정보는 좀 지우면서 이 정보를 많이 담고, 그렇게 하고 여기 뒤로 가면은 이제 이 1, 2, 3이라고 하는 정보는 이때는 이제 많이 쭉 갖고 가야 되는 그런 이제 구조가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 화면을 이제 조금 빨리 이제 진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진행을 이제 시키면은 이제 학습이 이제 되고요. 학습이 이제 된 상태에서 이제 추론, 실행을 하면은 이제 예측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퀀스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화면도 조금 빨리 진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퀀스별로 진행을 하다가 제일 마지막 이제 지점이 오면은 이제 학습이 되어서 이제 결과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중간에 1, 2, 3이 왔을 때에도 이 정보를 이제 읽어서 제일 마지막에 오면은 0.97, 1.95, 2.95 해서 1, 2, 3, 1, 2, 3이라고 하는 값을 이제 정확하게 예측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럴 때 그러면 내부적으로 게이트라든지 CT 값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제 좀 확인을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망각 게이트고 여기가 이제 인풋 게이트인데, 그냥 이제 간단하게 이제 간략하게만 이제 보더라도 이제 1.0이 들어왔을 때 여기가 시퀀스입니다. 시퀀스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 녀석이 게이트 벡터가 되는 것이고 인풋 게이트 벡터가 되는 것이고, 인풋 게이트 벡터가 시간이 지나면서 시퀀스가 흘러가면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인데, 0이 들어왔을 때는 뭐 0.5, 0.49 이렇게 오다가 1이 들어오는 이 순간 1이 들어오면서 0.59, 0.62, 0.63 이렇게 이전에 대비해서 값이 이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시 0.00으로 일종의 의미 없는 값들이 들어올 때는 이제 들어오는 양을 이제 1.0에 비해서는 이제 줄여서 그렇게 이제 담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CA 관점에서 이 CT 값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게 앞에 모양 1000으로 시작되는 그 시퀀스하고는 이제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배치 0일 때고요. 배치 0이라고 하면은 여기 1입니다. 첫 번째 이 줄이 배치 0이 되는 것이고, 그때 CT 값을 보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0, 1, 2, 3까지는 같은 모양으로 학습이 진행되고 같은 이제 추세를 가지고 정보가 저장이 되다가 1이 들어오는 순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PC의 평면상에서 이렇게 추세를 깨는, 지금까지 들어오던 이 추세를 깨고 T사 1이라는 정보가 새롭게 이제 많이 이제 담기는 것이죠. 새로운 정보가 많이 담겨서 그 뒤로 이제 000이 이제 진행이 되니까 이 새로운 추세로 뒷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C값, 이 장기 기억의 정보 자체를, 정보의 양이죠. 절대값이기 때문에 정보의 양 자체를 보면은 이렇게 흘러가다가 3까지는 이렇게 커가다가 4가 오면서 툭 한번 값이 낮아집니다. 0.89에서 0.5로 값이 낮아집니다. 이 말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좀 비워내었다는 말입니다. 이 앞에 정보는 이 값을 출력하는데 1, 2, 3이라고 하는 값을 출력하는 데 있어서 그게 중요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 양을 줄이고, T4가 왔을 때 이제 I 값 0.58로 늘어나면서
T5로 올라가면서 얘가 다시 이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망각 게이트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도 얘가 이제 71, T4가 오면서 0.71로 값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양을 이제 줄인다는 이제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까지 오는 양, 이 앞에까지 왔었던 양을 줄이고 T5로 넘어가면서 다시 이제 정보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배치를 바꿔가면서 확인을 해도 이제 동일한 이제 패턴이 관찰이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배치 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가 들어오는 이 두 번째 줄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0, 1, 2, 3까지는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2가 들어오면서 2를 이제 크게 받아들이고 앞에 정보는 이제 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이 진행되는 방향과 완전히 이제 바뀌어져서 이제 T4가 포인트가 찍히고 그 뒤로 다시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런 추세를 가지면서 정보가 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C의 값과 F 값과 I 값도 이제 마찬가지 그런 이제 동일한 추세를 이제 보여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배치도 이제 확인을 해보면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치 2 같은 경우에는 이 3이 들어있는 이 배치를 말을 하는 것인데 0, 1, 2, 3까지는 이 방향으로 흐르다가 3은 이제 1이나 2에 비해서 값 자체가 크니까 이제 그 벡터를 봤을 때 더 뒤로 더 역방향으로 이제 방향이 바뀌어져서 그 다음은 이제 이런 추세로 흐르게 되는 이런 모양을 이제 CT상으로 PCA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PCA 분석을 통해서 그 LSTM 내부의 정보가 어떻게 이제 흘러가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LSTM을 그 요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이제 해 보자면 결과적으로는 그 RNN에 비해서 기억을 조금 더 장기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그 이제 장점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LSTM은 이제 간략하게 보는 거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